기원전 262년 진나라는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공격한다는 원교 근공책에 따라 한나라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나라는 한나라의 남북을 잇는 태행로를 끊어서 한나라를 두 동강 냈습니다. 이로 인해 북쪽 상당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된 한나라는 아예 그 땅을 진나라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의 태수였던 풍정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을 진나라에 넘기느니 차라리 조나라에 귀속시키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분노한 진나라가 조나라까지 공격할 것이니 결국 조나라와 한나라가 함께 진나라에 맞서 싸우게 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풍정이 상당을 바치자 조나라 효성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않고 노른자 위 땅인 상당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조표가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닭 없는 이득은 큰 재앙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진나라는 한나라로부터 상당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을 우리에게 바치려는 것은 재앙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진나라의 법령은 엄격하고 병사들은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효성왕은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원군을 불러서 상당을 차지할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평원군은 70개의 성을 얻는 것은 엄청난 이득이니 반드시 상당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훗날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나라의 상당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진소왕은 크게 화를 내면서 즉시 상당을 공격하겠습니다. 기원전 260년 진나라 장군 왕흘이 대군을 이끌고 상당을 공격하자 조나라도 40만 대군을 보내서 진나라군을 상대했습니다. 이때 조나라군의 지휘를 맡은 인물은 백전노장 연파였습니다. 양군은 장평에서 대치했는데 연파는 단번에 승부를 내기보다는 전투를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조나라는 위나라와 제나라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까지 참전하면 진나라군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연파는 그때까지 섣부른 행동을 자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식량이었습니다. 장기전에 돌입하면 멀리서 온 진나라군의 보급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조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라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조나라는 태행산을 통해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만약 이 보급로가 끊기면 조나라군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파는 보급로 인근에 보루를 쌓아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급해진 쪽은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의 원래 계획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나라부터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조나라까지 전쟁에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때 다른 나라들까지 공격에 합류한다면 진나라는 상당을 포기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대패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범전은 조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진나라는 조사의 아들 조괄이 장군이 되는 걸 두려워한다. 연파는 결국 진나라에 항복할 것이다. 조나라에는 연파뿐 아니라 인상여와 조사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인상여는 병을 앓고 있어서 군을 맡길 인물은 연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첩자들이 연파가 항복할 거라는 소문을 퍼뜨리자 효성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효성왕은 연파가 겁을 먹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생각해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효성왕이 연파의 후임으로 조괄을 지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괄은 조나라의 명장 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병법에 밝아서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병법 논쟁에서 그를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조사는 아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이유를 묻자 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목숨이 달린 일인데 조괄은 너무 쉽게 말한다. 만약 그가 장수가 된다면 조나라군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아들이 병법 지식은 많지만 실전 감각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효성왕이 연파를 대신해 조괄을 총사령관으로 삼으려고 하자 병상에 있던 인상여까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괄은 똑똑하나 경험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가 남긴 책만 읽을 줄 알지 그것을 제대로 응용할 줄 모릅니다. 인상여뿐 아니라 조괄의 어머니도 아들을 총사령관에 임명한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재산을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와 같은 재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효성왕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조괄을 총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진나라는 은밀히 백기 장군에게 군의 지휘를 맡겼습니다. 당시 백기의 명성은 엄청나서 그의 존재만으로도 조나라군은 성 안에 틀어박혀 방어에만 치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조갈은 장평에 도착하자마자 군을 이끌고 공격에 나섰습니다. 진나라군은 일부러 도망치는 척하면서 조나라군을 유인했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조갈은 진나라의 보루까지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진나라는 기병을 투입해 조나라군의 배후를 차단하면서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군이 조나라군의 배급로까지 끊어버리자 조나라 대군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됐습니다. 이제 어디선가 지원군이 오지 않는 이상 조나라 40만 대군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위나라의 알리왕은 조나라를 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하가 그 이유를 묻자 알리왕은 가만히 있는 대가로 진나라가 원웅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범저가비리 위나라에 미끼를 던져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진나라는 전쟁이 끝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나라의 효성왕은 장평에 지원군을 보내는 대신에 진나라의 사신을 보내 강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우경이 효성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화를 얻지 못할 것이고 우리 군은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화를 맺으려는 것을 알면 초나라와 위나라도 지원군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지원군이 오지 않는데 진나라가 강화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우경의 예상대로 진나라는 강화 요청을 거절하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포위망에 갇힌 조나라군은 46일 동안 식량을 얻지 못해 서로를 잡아먹는 참혹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갈은 포위망을 돌파하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사이가 꺾인 조나라군이 항복함으로써 진나라군이 장평대전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십만에 달하는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진나라의 큰 고민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들을 포로로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서 반란의 위험이 컸고 식량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포로들을 데리고 진나라로 귀환할 수도 있었지만 백기는 이 기회를 틈타 한단까지 진군해 조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백기에게 조나라 포로들은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기는 이들을 모두 죽이기로 합니다. 사기는 이 결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포로들을 속여서 모두 파묻어 죽이고 어린이 240명만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전후 목이 베이거나 포로가 된 이가 45만 명으로 조나라 사람들은 벌벌 떨었다. 이때 죽은 포로의 수가 하도 많아서 40만 학살 기록이 과장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생매장 당했는지 아니면 처형된 뒤에 매장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나라와 조나라 양국의 국운을 건 이 전쟁에서 조나라가 참패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나라군은 기세를 몰아 한단으로 진군했고 하루아침에 군대가 사라진 조나라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동을 건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범저였습니다. 범저는 백기가 조나라를 차지하면 그의 공이 너무 커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조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공격하자는 원교 근공책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이 너무 지쳤으니 조나라와 강화를 맺어야 한다고 진소왕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백기와 범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장평대전은 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나라의 잔혹함을 목격한 주변 나라들이 마침내 연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나라가 멸망하면 다음은 자신이라는 위기의식이 싹튼 것이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진나라군은 기원전 259년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장평에서 항복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조나라군이 사생결단으로 싸우면서 진나라군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진소왕이 다시 백기에게 군의 지휘를 맡기려고 하자 백기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단은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제후들이 진나라를 원망하니 구원군을 보낼 것입니다. 조가 안에서 싸우고 제후들의 군이 공격하면 진나라군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장평에서 이겼을 때 끝까지 밀어붙여야 했는데 지금은 이미 늦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소왕이 다시 지휘를 맡기려고 했지만 백기는 병을 핑계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단 전투가 한창일 때 조나라의 평원군은 10개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20명을 데리고 초나라로 달려가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활약을 한 인물은 모수였습니다. 평원군이 초나라의 고열왕과談판을 벌이고 있을 때 답답함을 느낀 모수가 갑자기 당 위로 올라갔습니다. 고열왕이 허락도 없이 당 위에 올랐다면서 모수를 꾸짖자 그는 오히려 칼을 뽑아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0걸음 안에 있으니 왕의 목숨은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백기, 그 꼬마가 초나라와 싸워 언과 영을 빼앗고 일흥을 불태웠습니다. 이는 우리 조나라조차 수치스럽게 여기는데 왕께서는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합종은 우리 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초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를 꾸짖으십니까? 이는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목숨이 위태로웠던 고열왕은 결국 조나라와 합종을 맺었습니다. 한편 위나라도 조나라를 도울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위나라의 알리왕은 진비 장군에게 10만 병력을 줘서 조나라를 돕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왕이 사신을 보내 조나라를 도우면 위나라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자 겁을 먹은 알리왕은 진군을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군은 업에 주둔하면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신릉군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신릉군의 누이는 평원군의 부인이어서 이 둘은 천한 매부 사이였습니다. 위나라가 구원을 망설이자 평원군은 계속 사람을 보내서 신릉군을 재촉했습니다. 의리를 지키고 싶었던 신릉군은 혼자서라도 군을 이끌고 조나라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복이었던 후영은 나이가 많다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신릉군이 도중에 발길을 돌려 후영을 찾아갔습니다. 후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께서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군을 움직일 수 있는 병부가 늘 왕의 침실에 있다고 합니다. 공자께서는 과거 여의의 원수를 갚은 적이 있으니 지금 궁에 있는 여의에게 부탁하면 병부를 훔쳐올 것입니다. 병부만 손에 넣으면 진비의 군대를 빼앗아 조나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신릉군이 후영의 계책을 따르자 과연 여의는 왕의 침실에 있는 병부를 훔쳐서 신릉군에게 건넸습니다. 업에 도착한 신릉군은 병부를 보여주면서 진비에게 군권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심 많은 노장 진비는 이를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릉군은 어쩔 수 없이 곁에 있던 주애를 시켜서 진비를 때려 죽이게 했습니다. 주애는 과거 신릉군이 후영을 찾아갔을 때 그와 오랫동안 수다를 떨면서 신릉군을 기다리게 했던 백정이었습니다. 신릉군이 군을 이끌고 한단에 도착하자 춘신군이 지휘하는 초나라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조나라, 위나라, 초나라 연합군이 왕을이 지휘하는 진나라군을 공격하자 제 아무리 진나라군이라 해도 이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세를 견디지 못한 진나라군이 퇴각하면서 조나라는 간신히 한단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진나라군은 이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조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이때 범저의 청거로 장군이 된 정한평과 왕계의 군대 역시 조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정한평과 왕계는 과거 범저가 조나라에서 탈출하도록 도운 인물이어서 범저가 그들을 청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진나라에는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를 청거한 사람까지 함께 처벌하는 법이 있어서 범저 역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범저는 진소왕에게 나아가 벌을 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진소왕은 그동안 범저가 진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걸 생각해 그를 용서했습니다. 당장 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범저는 과거에 상한과 오기가 그랬듯이 자신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총애를 완전히 잃기 전에 스스로 조정을 떠나 은퇴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백기는 그만큼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나라는 한단에서의 패배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 화살은 결국 백기에게 향했습니다. 진나라군이 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백기는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진소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진소왕은 백기에게 검을 보내 자결을 명했습니다. 그러자 백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무슨 죄를 지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장평에서 항복한 조나라 병사 수십만을 속여서 묻어 죽였으니 이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이 불패의 장군 백기의 최후였습니다. 기원전 250년 연나라가 조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연나라는 모두가 위기에 빠진 조나라를 돕고 있을 때 홀로 조나라를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조나라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라에는 아직 백전 노장 연파가 있었습니다. 연파는 연나라군을 격파한 건 물론이고 오히려 역습을 가해 연나라의 수도를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자 조나라는 어쩔 수 없이 군을 돌려야 했습니다. 만약 진나라가 아니었다면 연나라는 이때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파의 말년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효성왕의 뒤를 이은 도양왕은 연파가 늙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실망한 연파는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조나라군을 공격하더니 위나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진나라의 위협이 커지자 도양왕은 다시 연파를 불러들이기로 합니다. 그는 사신을 보내서 연파의 상태를 살피게 했는데 연파는 고기 10근을 먹고 말을 달리면서 그가 아직 쓸만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연파를 미워했던 곽계가 미리 사신에게 뇌물을 주면서 연파를 모함하라고 했습니다. 도양왕에게 돌아온 사신은 연파의 식성은 여전하나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소변을 보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사신의 보고를 들은 도양왕은 연파가 이미 늙었다고 생각해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위나라에서도 버림받은 연파는 결국 초나라로 향했지만 늘 조나라만을 그리워하다가 쓸쓸히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한편 조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신릉군은 여전히 조나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왕의 병부를 훔친 죄로 위나라로 돌아갈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는 무려 10년 동안 조나라에 머물면서 술에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진나라의 공격이 다시 거세지면서 위나라를 직접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을 먹은 알리왕은 마침내 동생 신릉군을 위나라로 불러들여서 군의 지휘를 맡겼습니다. 신릉군은 단지 위나라를 구한 데 그치지 않고 5나라의 연합군을 이끌고 진나라군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승기를 잡은 그는 파죽지사로 진나라군을 함곡관까지 몰아붙였고 그 뒤로 한동안 진나라군은 감히 함곡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진나라는 다시 내부 공작을 펼쳤습니다. 진나라의 간첩들이 신릉군이 왕위를 노린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알리왕은 결국 신릉군을 장군에서 해임했습니다. 상심한 신릉군은 다시 술에 빠져 지내다가 4년 뒤인 기원전 24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시대를 풍미했던 진소왕과 알리왕 그리고 조나라의 평원군도 차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전국시대 마지막 세대의 영웅들이 무대에 오를 차례였습니다.